안녕하세요. 희성입니다. 2020년 2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그 이름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저평가 가치주, 이름만 들으면 달콤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일수록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이를 투자의 지표로 삼는 이른바 저평가 가치주의에 해당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평가 가치주, 그 개념을 살펴보면 회사의 실적 대비 주식 가치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기준보다 낮아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 통상 PER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저평가라고 통용됩니다. 여기서 PER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PER은 Price Earning Ratio, 우리말로는 주가 순수익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만원이고 EPS,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면은 그 회사의 PR은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EPS가 또 나오는데요. EPS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 우리말로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나누기 총지식수, 이게 EPS가 되겠는데요.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1년 순이익이 100억원, 총 주식수가 100만주이면은 그 회사의 EPS는 100억 나누기 100만은 1000원, 그래서 EPS가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만원일 때 EPS가 1000원이면은 그 회사의 PR은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이익 구분인데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이익은 플러스하고 영업의 비용은 마이너스하고, 또 여기서 특별이익은 플러스하고 특별손실은 마이너스하고 법인세 비용은 마이너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한 회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의 이익과 영업의 비용은 이자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만약 예금이 있다면 이익으로 들 것이고, 대출이 있어서 대출 이자가 나오면 비용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이익은 예를 들어 땅을 매각한다든지 공장을 매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특별이익이 될 것이고, 특별손실은 일반적인 법인세 말고 특별히 예전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뒤늦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특별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순이익이 특별이익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PR을 계산할 때 주가 순수익 비율보다는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PR을 계산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PR 배수가 업종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없는 제조업은 PR 6에서 8배 정도가 적정 주가, 성장성이 있는 제조업은 PR 10에서 15배 정도, 성장성이 있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 있으면 PR 20배 이상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제조업이라도 그 회사의 특성에 따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PR 배수가 적정 PR 배수가 다른 것입니다. 또 같은 회사라고 해도 시기에 따라 PR 배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 2, 3년 전에는 PR 40배 이상 평가받던 회사가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 적정 PR을 30배 이하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식 투자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런 PR 배수가 시시때때로 변하고요. 그리고 저평가라고 해서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저평가 주식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평가 주식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PER은 낮지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향후 그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미래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와 신작 게임이 없는 회사, 컴투스와 W게임즈가 있는데요. 금융지주, 은행의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지주입니다. 요즘 은행 규제들이 많죠. 그리고 저금리죠. 그럴수록 그 은행들의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불투명합니다. 금융주주의 대표 회사인 KB금융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봉인데요. KB금융은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회사의 실적이 나빠졌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 6천, 2017년도에는 4조, 2018년도에는 4조 2천, 2019년도에는 4조 4천. 이렇듯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실적은 상승하고 있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컴투스와 W게임즈도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PER 20배 이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10배, 신작 게임이 없는 게임 회사들은 10배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못 오르는 이유 두 번째, 요즘 기관과 외국인들은 시스템,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많습니다. 전부 다 비슷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을 그 기계에 넣어놓고 그 기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매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려가는 종목을 더 팔고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은 어느 정도 추세가 잡히면 그 방향으로 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상승 후 하락, 올라갈 때는 조정 후 상승,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갈 때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저평가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보기에 저평가 주식이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대응 방법 첫 번째,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회사를 큰손들이 왜 안 사는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이유 없이 하락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매수는 하지 말고 관심만 갖고 큰손 매수가 집중되어 추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점 확인 후 사도 늦지 않고 더 안전합니다. 증시격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된 후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결론. 주가가 하락 중일 때는 저평가 가치주란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저평가 주식이 모두 가치주는 아니고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평가 주식은 그냥 저평가입니다. PR이 낮다고 반드시 올라간다면 주식으로 돈 못 벌 사람은 없습니다. 저평가 주식이 한 달 후에 오를지 1년 후에 오를지 아니면 현재가보다 1, 2년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가는 마켓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마켓을 주도하는 쪽은 큰손들입니다. 큰손이 지속적으로 팔아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저평가가 해소되어 가치주가 되는 시점은 큰손들이 다시 사거나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 주가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설 때입니다. 이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저평가 주식이라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마음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평가 가치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